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초등학교가 개학하면서 자녀들의 통학길 안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새학기를 맞아 지자체와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이뤄집니다.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놓인 곳이 아니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최진경 기자가 단속 현장에 돌아봤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가 깔린 어린이 보호구역 위로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단속 요원이 과태료부과 안내장을 차량 앞유리에 꽂습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지 마시고. 새학기를 맞아 지자체와 경찰이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놓인 곳이 아니라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즉시 단속 구간인데요. 이날 집중 단속 1시간 동안 차량 3대가 단속됐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에 이뤄집니다.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 단속 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의 안전과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주정차하게 되면 그 차량을 피해갖고 이동 중인 차량이 그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이 지나도 주행형 CCTV가 달린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고정형 CCTV 등을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주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정당하다고 밝혔는데요.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52시간제는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지난 2019년 52시간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52시간제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52시간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2시간제는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합리성을 기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근거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선박이나 낚시객에게 드론으로 물건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됐습니다. 부산항에서 전국 최초로 드론 배달 서비스가 시작된 건데요. 전용 앱까지 있어서 배달이 여의치 않은 곳의 낚시객들과 하선하지 못하는 선원들의 호응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속에 드론 한 대가 유유히 떠다닙니다. 드론이 도착한 곳은 부산항 주변에 정박 중인 한 선박. 매달고 있던 흰 박스를 내려놓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봤습니다. 저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시범 사업에만 머물던 항만 드론 배달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합니다. 전국에선 부산항이 최초입니다. 선박들의 주차장이라고 불리는 이곳 묘박지를 비롯해
해양 레저구역 17곳을 배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배송비는 선박의 경우 거리 등에 따라 25,000원부터 시작하며 낚시터는 10,000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전용 앱만 설치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묘박지에서 하산하지 못한 선원들 그리고 배달이 여의치 않은 낚시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1월까지 이어지는 실증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관련 업체는 지속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뤘을 때 우리가 배민이나 쿠팡처럼 이렇게 커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항만 드론 배송 사업을 위해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요거를 조금 더 계속 발전시켜서 이제 뭐 다른 국내 주요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모델 자체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외국에도 이런 식의 서비스 모델을 수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제 업체를 지원한다든지. 이 밖에 부산항 국제선용품 유통센터와 한국해양대학교에 드론 배송 거점을 마련하는 한편 CCTV와 드론 식별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한 드론 상황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휴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가자지구 구호 트럭 참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사고였다는 초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부상자 상당수가 총상을 입었다는 유엔의 현지 조사와 상반되는 주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사람들이 구호품을 향해 몰리자 경고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미희 기자입니다. 최악의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자시티 주민 수천 명이 구호 트럭으로 몰려들면서 100여 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이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발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은 경고 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예비 조사를 마친 이스라엘군은 다시 한번 압사라고 주장했습니다. That following the warning shots fired to disperse the stampede and after our forces had started retreating, several looters approached our forces and posed an immediate threat to them. The soldiers responded towards several individuals. 이스라엘군의 주장과 달리 현지 병원은 실려온 부상자의 80% 이상인 140여 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표단의 현지 조사 결과 역시 부상자 상당수가 총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호품 지원이 어려워진 가운데 최근 며칠 동안 최소 15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단체와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이 마취제와 인공호흡기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마저 반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saw the rejection of most dearly needed medical devices. We saw the rejection of tents and toilets on refrigerators, which are dearly needed to preserve medicine in order to reach the patients. 이날 하마스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해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지만 이스라엘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무장갱단이 수도를 장악한 남아메리카 최빈국 아이티에서 범죄자 수천 명이 교도소를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아이티는 지난 2010년 30만 명이 숨진 대지진 이후 나라 경제가 무너졌고 대통령이 괴한들의 습격에 피살되기도 했는데요. 치안 악화와 치솟는 물가, 거기에 콜레라 창궐까지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임민형 PD입니다. 교도소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주변 거리엔 시신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 교도소에 무장 갱단이 습격해 4천여 명의 수감자 중 100여 명만 남고 대부분의 재소자가 탈옥했습니다. 교도소 탈옥 여파는 시내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경찰과 갱단 간 총격전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격렬해진 폭력 사태는 사임 압박을 받는 아리에 앙리 아이티 총리가 사퇴를 거부하고 케냐와 경찰 파견을 위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What this mission is bringing
is hope for the future. Hope for the future for the humankind. Hope for the future for the people that cannot foresee tomorrow. 이번 폭력 사태를 주동한 갱단 연합체 두목 지미 셰리지에는 앙리 총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IT는 갱단의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 치솟는 물가, 콜레라 창궐 등으로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임민영입니다.